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 천용길 뉴스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우 대구 MBC 기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방문 소식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7일이었죠. 4월달 지난 4월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그리고 프로야구 개막식 참석했던 이후에 7개월 만입니다. 이태우 기자, 네. 대통령의 방문 목적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에 오자마자 바르게 살기 운동 행사에 갔습니다. 엑스코에서 열렸는데 대구에 오니까 힘이 난다라는 말과 함께 축사를 했습니다. 축사 한번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랑스러운 80만 회원 여러분, 부정과 부패를 추방하고 법 질서를 지켜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듭시다.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사회를 만듭시다. 바르게 살기 운동이 지금 가짜 뉴스 추방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짜 뉴스 추방 운동이 우리의 인권과 민주 정치를 확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정부는 바르게 살기 운동의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정신과 바르게 살기 운동이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우선 가짜 뉴스 추방이라는 말에 주목하게 됩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이 시작된 것은 지금부터 31년 전이죠. 1989년인데 이 단체의 전신을 보면 사회정화위원회입니다. 전두환 씨가 정권을 잡자마자 만든 단체인데 익히 잘 알고 있는 운동이죠. 삼청교육대를 만든 것이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단체에 가서 가짜뉴스 추방이라는 말을 합니다. 요즘 언론계는 이 가짜뉴스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변단체나 아니면 정부가 이 가짜뉴스라는 낙인을 찍고 그 언론사에 대한 수사를 하고 글을 쓴 사람이나 책임자에게 문책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언론사 대표를 바꾸는 그런 행태가 쉽지 않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번 행사 끝나고 또 이슈가 됐던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는데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행사 직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갔죠, 천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렸던 박정희 전 대통령 이 추모식에서 만난 이후에 불과 2주 만에 또 만났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약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여당에 대한 지지도 하락 분위기를 좀 되돌리고 이 보수 우파를 좀 보듬는 행보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총선을 앞두고 무소속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좀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남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최근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몸집 키우기,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이 국민의힘 내부의 혁신과 관련해서 이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이 별다른 언급을 또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구를 방문한 다음 날이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또 대구를 찾았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경북대학교에 방문해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 간담회도 간담회였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직접 대구시청 상격청사를 찾아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홍준표 시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듣보잡들이 나서서 설치는 바람에 당이 다 깨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중진들이 역할을 조정하고 여야 타협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역할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들어오고 난 뒤에 당의 소위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당의 허리가 없어졌어요. 허리가 튼튼해야지 사람도 이게 건강한데 당의 허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당의 허리가 없어진 가장 큰 배경은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난 뒤에 듣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도 군기를 잡았다. 초선도 설치고 원에도 설치고 대통령하고 거리가 좀 가까웠다고 그 사람들이 설치는 바람에 당이 지금 위계 질서가 다 깨지고 개판이 돼버렸어요. 이거 회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듣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습니까? 네, 이 듣보잡들 그리고 설친다, 개판 이런 표현들 보통 방송에서 잘 안 쓰는데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야기를 하면 좀 용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홍 시장에게 연말까지 좀 도와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요.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박사님 만나서 이야기 들으는 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청 기자 갑자기 이 성대모사 할 때마다 지금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홍 시장하고 임요한 혁신위원장하고 만나서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준석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시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더 기자? 금방 그 화면에서 보셨듯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 이 전 대표가 당 안에서 듣보잡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했다. 그리고 모욕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당이 듣보잡들을 동원해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성상납이라는 주홍 글씨로 딱지를 붙이고 경찰에 고발하고 또 수사를 받게 하고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내다봤습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그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내다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이준석이 신당 만들면 김기현 대표는 먹잇감 됩니다. 그거는 김기현 대표는 이준석이 못 당합니다. 그 먹잇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총선이 되겠어요? 지금 그런 판에 지금 뭐 박사님이 나서서 수습하려고 진짜 많은 사람 만나고 그래 하는 거는 저는 참 좋게 봅니다. 좋게 보고 참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데 과연 저게 이 당의 풍토에서 통할 수가 있을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면 적어도 10석 가량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구에 그렇게 목 매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9일에 대구에 와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만약에 신당을 만들면 대구에서도 출마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인데요. 먼저 다뤄볼 소식은
대구 MBC에 대한 취재 거부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꽤 많은 의원들이 청 기자 네. 질의를 하거나 의견을 밝혔다지요? 그렇습니다. 7일 오전 대구시의 기획행정위원회가 이 대구시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인 이민환, 김대현, 이성호 의원 또 무소속 이 전태선 시의원이 이 대구시가 대구 MBC에 대한 취재 거부를 한 것에 두고 이 고소 조치 등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거나 그리고 이 대구 MBC의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이 견해까지 밝히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 김은혜 기자의 보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대현 의원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는 건 궤변이라며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기준도 상당히 애매해요. 악의적이라는 표현, 뭔가 부정적인 거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해서 단체장이 그렇게 판단해서 취재 거부를 하면 앞으로 그러면 얼마나 다른 언론사에도 적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대구시는 취재 거부가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저희들이 취재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왜곡해서 보도를 하는 것이 저희 대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시정에 대한 인식을 오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재에 비협조하라는 내용을 산하 기관까지 지시한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공정한 대처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언론이 시와 의견이나 시각이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한데 이와 관련해서 대구 MBC 보도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은 그 과정에서 대구시가 보호하려고 했던 어떤 가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언론에는 조금 과하다고 비춰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 등을 통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적 조치에 나서 비판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민주주의적 가치를 우선하는 의회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민주주의는 언론의 권력 견제를 통해서 발전해 왔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당시 언론의 그 오도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은 자극적인 면이 좀 있었다고 보여지고. 네. 지난 4월 30일 대구 MBC 바로 이 프로그램이죠. 이 시사톡톡에서 다뤘던 이 TK 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 이 방송 이후에 이 대구 MBC에 대한 이 취재 거부 명예훼손으로 인한 이 고소가 이어졌습니다. 명예훼손 고소건은 지난달 23일 무혐의 처분이 났지만 이 대구시는 여기에 보태서 지난 2일이죠. 이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 대구시의 반응 가운데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은주 대구시 공보관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중재위에 해야 되는 게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고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라서 즉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왜곡 편파 내용이 일파만파 퍼져나갈 것을 우려해서 대응했다라고 했는데 틀린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이 대구시가 고소한 이후에 벌써 6개월이 지났거든요. 이 빠른 대응을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이 고소가 아직까지 이의 신청까지 길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중재 신청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2022년 언론중재위가 발간한 조정사례집 현황을 보면 조정사건에 대한 이 처리 기간이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평균 14.8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주 정도면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을 대구시가 빠른 대응을 위해서 고소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3조 원 투자를 유치했다고 굉장히 큰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는데요. 산업단지 태양광 지붕 프로젝트 이게 생각만큼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태우 기자. 예,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산단 태양광 지붕 사업을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대구시가 하나자산운용과 함께 시작한 사업인데요. 그 당시에 3조 원의 투자 유치를 한 효과가 있다고 대구시가 발표하기도 했죠. 대구시의회는 시간이 1년쯤 지났으니까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떻게 됐고 또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를 질의했는데요. 자,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태양광 지붕을 설치한 공장이나 건물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용량을 보면 271kW인데요. 목표로 삼았던 용량의 0.02%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 문제 시사톡톡이 다루었었죠. 지난 4월 16일인데요. 대구 3조 원 태양광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다뤘는데 그 당시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사업을 아주 장밋빛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 태양광 분야의 최고 수준의 대기업들이 함께 참여하고 산업단지 입주업체와 지역 태양광 사업자 등이 협업을 하는 상생형 프로젝트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대구시와 하나가 주장한 것을 따라 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사업인데 사업이 그렇게 쉽게 되면 돈 못 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또 이런 사업이 예전에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에너지관리공단 등 그 많은 업체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성공을 했던 사례는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들 공장들은 아주 낡아서 먼저 그 안전구조 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슬레이트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고요. 네. 또 낡은 건물에 이 태양광을 올리기 위해서 뼈대는 낡았는데 태양광을 올려서 공장을 만들어서 20년 또 30년을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공장의 그 공장주들 또 공단들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네. 아주 부정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장성우 서대구 산업단지관리공단 국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조업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과는 너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 기간도 길어질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보강을 해서 구조 보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과연 태양광 에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업이 가능한지를 건물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 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실적까지 좋지 않자 대구시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최훈백 대구시 미래혁신실장은 하나자산운용에서 2025년 12월까지 이 프로젝트를 제안했지만 지금 펀딩에 약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나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몇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 단가가 떨어지면서 처음 제안했던 인센티브 내용을 하나 쪽에서 전부 지키기 어렵다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대구시 입장에서는 이 제안대로 최대한 보장해주자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곧이어 대구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 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 삭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복지 예산은 10%나 늘렸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게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죠. 이것과 관련한 예산이 늘어나면 대구시 예산도 규모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 가운데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예산이 벌써 15% 삭감이 됐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대구시가 어떻게 예산안을 편성했는지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판단할 수 있도록 꼼꼼히 소식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 기자 후속 취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뉴스비하인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취재한다고 고생하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